들어갑니다. 우리의 마지막 히든 카드. 자, 이거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여러분. 나중에 쪽지시험 볼 거야. 무작위로 여러분들을 골라가지고 방송을 잘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알아보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자, 지금 한국도 핵무장하자. 핵 보유론이 지금 어마어마해요.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엄청 얼마나 무책임한 건지. 자, 무개념 윤석열부터 한번 볼게요. 우리 자신이 핵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자신은 대한민국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안 그러면 윤석열 대 뭐 안방을 말하는 건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자, 되는데. 그리고 지금 그런 선동들이 있잖아요. 언론 헤드라인입니다. 핵무장 공론화 필요하다. 한반도 비핵화 더 이상 고수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서울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 한국 핵무장 불가피하다. 이제 공포의 핵 균형 검토해야 핵은 핵으로만 막을 수 있다. 핵은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쓰지 않기 위해 필요하다. 아, 지랄들 하세요 진짜. 이게 왜냐면은 그 자체가 아무 의미 없는 짓인데 돌대가리 대통령이 저거를 공론화 시켜버린 거예요. 우리 핵무장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그 설문조사를 하면 여론조사를 하면 대한민국에 핵무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물어보면 반반이거든요. 왜냐하면 질문 자체가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이 핵무기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니에요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가졌으면 좋겠다, 아니다. 그러면은 압도적 절반이 핵무기에 찬성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자체가 진짜 말장난 아닙니까? 자, 덩달아서 국민의힘의 국회의원 납득 이러고 있죠. 읽어봐요. 정진석, 조경태, 김기현 손. 정진석, 북한이 부산항을 전술핵으로 파괴했을 때 미국이 과연 핵 보복에 나설 것인가? 이슬비가 내리는데도 미국이 친절하게 우리에게 우산을 펼쳐 주겠는가? 조경태. 아니 미국이 그거 안 한다.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조경태, 미친 계획에는 몽둥이가 약. 박정희 전 대통령 말씀. 이참에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한 핵 개발을 추진해야. 조경태가 자기 사드를 자기 지역구에다 배치한다는 얘기도 한 번 한 적 있죠. 아주 훌륭한 새끼예요, 아주. 김기현, 미국의 핵 우산 제공을 누가 100% 보장할 수 있나?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핵무장을 하자는. 예, 이러고 있는데 실제로 세계적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느냐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앙뚜안 봉다즈 파리 정치대학 교수입니다. 분명한 것은 만약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한다면 이는 미국의 실패를 의미합니다. 미국이 보장한 안보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다음에는 대만, 일본 그리고 폴란드나 다른 나라들 역시 핵을 가지려 할 것입니다. 로버트 아이논 전 국무부 대북 제재 조정관입니다. 한국에 미국의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보다 미국의 전략 자산을 한국이나 한반도 주변에 많이 또 영구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구구가 되면은 우리도 핵 가져. 미국이 뭔 소용이 있어? 근데 얘는 미국에 완전히 막 의존적이면서도 핵은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근데요, 내가 쉽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란이 제재받는 걸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란이 핵무기 가져갖고 제재받는 것들이 있죠. 달러 거래 금지, 항공기 부품 거래 금지, 금 및 기타 금속 거래 금지, 국제 거래 금지, 그 다음에 석유 관련 제품 거래 금지, 항구 및 해운업체 사용 금지, 보험 거래 금지, 이란 중앙은행과의 거래 등 금지. 그냥 망하라는 거잖아. 근데 보통 사람들한테 이렇게 모든 것이 금지된다는 거를 알려주지 않은 채 너 핵 갖고 싶어 안 갖고 싶어 우리나라에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그렇죠. 맹점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은 그나마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의 위험성, 핵발전 위험성에 대해서 탈원전에 대해서 많이 홍보가 됐는데 문재인 정부 초반만 해도 탈원전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훨씬 많았던 것처럼 네. 한국이 핵 갖는다는 그 후에 벌어질 일에 대한 캠페인이 없이 한국도 핵 가지면 북한이 무서워 벌벌 떨 거야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이 웃긴 게요. 물론 핵무기를 쓰기는 서로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북한은 그렇게 말이 왔었죠. 최근까지도. 핵무기는 대한민국 용이 아니다. 미국 용이다고 말했지만 그 핵무기를 대한민국에 떨어뜨리면 지들도 망하는 상황이 오니까 이제는 전술핵으로 바꿨죠. 조그만 핵무기로. 근데요. 지금
대통령이 무개념이다 보니까 실현 불가능한 선동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저는 핵에 미친 자들이 아니라 핵 미친 자들 같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로 대한민국에서 핵 개발을 한다면 정말 이렇게 모든 그 어떤 국제적인 그 경제 제재를 극복하고 핵무기 개발을 한다고 쳐도 결국에는 핵 실험을 최소 2번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지상에서 한 번 터뜨려야 되고 한 번은 지하에서 터뜨려서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엔지니어링 그 숫자들을 뽑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핵실험을 어디서 하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 국립공원 하나 망가지겠다. 아유, 저는 대구가 제일 좋다고 봅니다. 왜냐면 아니요, 이거 기술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대구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핵실험을 했을 때 주변 지역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설득력 만약에 있어. 대구에서 핵실험을 할 용의가 있다. 그러면 핵 개발해요. 나 그 생각은 상상도 못했네. 아니, 거기 말고 핵실험 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우리나라 땅에. 지질도 없고 그러니까. 네. 근데요, 아주 막 복잡한 걸 떠나서 NPT라는 게 있잖아요. 핵 확산 금지 조약. 거기 가입해 있는 순간 우리 핵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핵을 만들려면 NPT부터 탈퇴를 해야 되는데 북한도 NPT 탈퇴하고 만든 거거든요. 제재 감수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정말 쉬운 이야기. 우리가 핵을 만들게 되면 핵 개발을 하게 되면 우라늄 수입 금지가 걸려요. 우라늄 수입 금지를 하면 원전 가동이 불가능해요. 그 좋아하는 원전 불가능. 원전 비중이 한 30% 되는데 우리 이제 불 끄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아니 쉬운 이야기야. 북한은 자체적으로 우라늄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만 NPT 탈퇴를 해서 무역이 금지된 상황에서 어떤 나라가 우라늄을 우리한테 수출을 하겠습니까? 야, 그러면은 그 핵실험 위치를 강원도로 바꾸는 것도 괜찮겠네요. 강원도에 소량의 우라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핵실험도 하고 우라늄도 캐고. 그렇지, 지질도 잘 나오는 예, 거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괜찮겠네. 이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씨부리나 봐요.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고 뭔가 재고 따져가지고 정제된 발언을 해야지 대통령인데 우리도 핵 개발하지 뭐. 근데 전후 사정이랄까 맥락은 전혀 이해 못하는. 나도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핵에 미친 자들이 아니라 핵 미친 핵 자들? 미친 자들이다. 어. 예. 그리고 핵 보유국이 됐다고 치자. 가능성은 높지만 그러면 평화가 찾아옵니까? 아닐 것 같아. 북한이 남한테 핵 개발했대. 씨발 무서워. 하고 조용히 있어야지 이게 되냐고. 한판 붙자리. 그럼 서로 이러고 있어 맞아요. 이제 말풍선 터뜨리고 가끔씩 포 쏘대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된다는 거죠. 이직 어르신한테 진짜 부탁드리고 싶어요. 생각 좀 하고 삽시다 어르신. 우리나라가 핵을 개발하건 안 하건 북한보다 핵 보유력이 어마어마한 미국이 사실 해결하는 걸로 이렇게 버텨주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현명하게 그걸 잘 이용해 먹으면서 북한 다독여 가면서 남북 간에 교류하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야 문재인 정부가 한 5년만 더 있었으면 남북 관계 좋아질 수도 있었던 찰나의 정권이 바뀐 거잖아요. 정말 열불나 진짜. 반면 야 진짜 제일 부러운 나라가 독일입니다. 이 맥락도 좀 알려드리면 유럽에서 탈원전 제1위 국가가 독일이고요. 여기 후쿠시마 사고 나서 독일분은 거기 공표를 해요. 우리 탈원전 할 거야 하고 막 갑작스럽게 없어요. 유럽에서 친원전 국가는 프랑스예요. 프랑스마저도 탈원전 쪽으로 가고 있어요. 독일이 이번에 원전 모두 멈추겠다. 다음 달 15일 날 4월 15일 날 남은 3곳 가동 중단. 진짜 부럽지 않아요? 여기는 뭐 사회용 연한 이런 게 아니야. 잘 가동되고 있는데 멈추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독일이 탈원전 정책 때문에 경제적으로 고비를 많이 겪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코로나 때, 그러니까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니까 이 원전 재가동에 대한 그 수요가 굉장히 높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추가적인 국가 예산을 써가면서 프랑스에서 전기를 수입해서 그 고비를 넘겼어요. 그러니까 탈원전이라는 이 정책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 결과로 지금 이렇게 원전을 다 폐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 핵 폐기물 저장소를 찾는데 60년이 걸린다고 하잖아요. 저것도 굉장한 장밋빛 전망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자리가 있으면 60년이 걸린다는 거지. 60년 동안 찾아봤는데 없어. 없으면 그럼 더 어쩔 겁니까 걸리려는 그러면? 그러면 뭐 40년, 50년, 100년 걸리는 거고요. 독일식으로 하는 게 맞는데 당장 원전 비중이 있어서 문재인 정부 때는 그 비중을 점점 줄이겠다. 60년에 걸쳐서 윤석열이 그때 뭐라 그랬어요. 대통령 되고 나서 탈원전은 5년간 바보짓 한 거다. 원전 세일즈에서 뛸 것이다.
저런 돌대가리가 대한민국 사회에 대통령으로 있는 한 대한민국 퇴보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거 국가 경쟁력의 문제거든요. OECD 주요 국가 재생에너지 소비 비중 한번 봐봐요. 2023년 3월 29일 데이터예요. OECD 평균이 재생에너지 비중이 23.42. 한국 3.36%. 그러니까 원전이나 기존 에너지를 대체해가지고 만드는 무공해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라고 규정을 한다면 한국은 거의 꼴찌급인데 이게 장기적으로 몇 년만 더 가면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요. 그러니까 저게 오래 갈 필요도 없이 2026년부터 유럽에서 유럽 지역 내로 들어오는 모든 공산품에 대해서 그 공산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어떤 전기를 썼는지를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EU하고 FTA가 맺어져 있지만 그 전기, 그러니까 그린 에너지를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매기기로 돼 있는 거거든요. 이미 지금 예정이 돼 있어요. 3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부터 올인해가지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급격하게 늘려도 2026년에 맞추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미국이 괴롭히는 것만 가지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EU에 그 납품 조건을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모든 재생에너지를 다 삼성한테 몰아줘도 그게 안 됩니다, 네. 조건이. 근데 그 아까 그 저 OECD 주요국 재생에너지 소비 비중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런 측면이 있어요.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같은 경우는 복지국가죠. 세계가 알아주는. 물론 이런 측면에서는 이런 나라들이 한국보다 규모가 훨씬 작아요. 인구도 적고. 그러니까 저렇게 빨리 전환하는 게 좀 쉬운 측면도 있지만 나머지 이제 캐나다나 독일, 영국, 뭐 미국, 한국은 전체 OECD 국가 중에 그러니까 거의 꼴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해도 이미 늦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5년간 바보짓 했다고 윤석열이 주장하는 대가리가 저런 멍청한 짓을 하니까 국가가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핵 미친 놈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번에 정말 좋은 표현 하나 나왔었죠. 우리나라를 비유하자면 화장실 없는 아파트다. 아, 원전은 열심히 돌리고 있는데 결국 똥은 어디서 싸. 그게 또 같은 맥락인 거죠 지금. 예. 지금 그 경주 핵폐기장 같은 경우는 방패장 같은 경우는 저준위. 고준위 같은 경우는 그게 폐기장이 없어가지고 지금 고리 원전 안에다가 짓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화장실 없는 아파트 저게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표현입니다. 근데 우리 원자력 업계에서는 하여튼 오래된 표현인데 제가 국회에서 일을 할 때 봤던 충격적인 보고서가 기억이 나요. 이게 뭐냐면 저 핵폐기물 그러니까는 원자 그 연료 핵 연료를 어떻게 폐기를 할 거냐 그 연구단이 있습니다. 한 수원 안에. 그래서 그 연구단에서 보고서라고 이게 이런 식으로 핵 폐기를 하면 좋겠다라고 제안한 컨셉이 하나가 뭐였냐면 그 연료 봉 하나가 지금 그 쌓인 게 18,000다발인가 있거든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지금까지 쓴 게. 근데 그 한 다발을 그러니까 레미콘 차량만 한 그 케이스에 넣어가지고 보관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레미콘 차량 한 대만한 케이스가 18,000개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자는 게 가장 안전하다는 안으로 연구 보고서가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당신이 보기에 이게 말이 되는 거냐, 말이 될 것 같냐고 이게. 이 돈은 누가 대며. 그러면 18,000개의 그 레미콘 차량 크기의 그 다발들은 또 어디다 보관하며 그 보관하는 비용은 누가 대며 그 후손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그 비용을 부담해야 되냐고. 네. 그 댓글창에 어떤 분이 말은 맞으신데 우리나라는 어디서 전기 수입할 수 있나요?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뭐랄까요. 탈원전이 전 국민적인 찬성이 되지 못한 저쪽 세력들의 그러니까 뭐랄까 캠페인이 먹힌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급작스럽게 원전 없앤다 이게 아니고 독일도 탈원전이 최근에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최소한 후쿠시마를 보고 난 뒤에 큰일 나겠구나 싶어가지고 탈원전을 시작했는데 빨리 시작하고 빠르게 시작하니까 이제 다음 달이면은 모든 원전 멈출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게 아까 독일이 저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대체 에너지가 가능해졌단 소리예요. 노무현 정부 때 세계 2위, 1위를 다투던 태양광 기술이 이명박 때 원점 되돌리면서 중국산에 밀릴 정도의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 상황에 대한민국의 보수 기득권이 정권을 잡으면
이상하게 원전적으로 막 간단 말이죠. 문제는 그게 뭐 풍력이든 수력이든 저력이든 태양광이든 간에 그쪽의 정부가 관심을 갖고 계속 집중 투자를 하면 기술이 늘 수밖에 없잖아요. 네.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려고 하면 예산이 투입되고 기술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원전을 늘리겠다고 하는 건 대한민국이 유일해. 프랑스 같은 나라도 원전 비중 줄이겠다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 때 5년간 바보짓 했으니까 우리는 원전을 늘리겠다고 말하는 건 나는 이것만으로도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윤석열의 탄핵 사유라고 볼 정도의 심각한 사안인데 지금 화장실 없는 아파트에 살면서 사실 저거 못 늘린다. 아까 우린 무슨 말이냐면 원전을 늘리고 싶어도 방패장 때문에 못 늘린다고. 윤석열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독일 예처럼 화장실을 찾으면 다행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 YTN이 주말에 보도했던 거 한번 볼게요. 좀 읽어주세요. 사용 후 핵 연료는 매년 700톤씩 발생하는데 1978년 이후 지금까지 18,000여 톤이 쌓였습니다. 이대로라면 한빛 원전은 2030년, 한울 원전은 2031년에 임시 저장 수조가 꽉 차게 되는데 원래 예상보다 포화 시점이 1, 2년 빨라졌습니다. 단순히 계산해도 임시 수조가 다 찬 뒤 최소 20에서 30년 정도는 사용 후 핵 원료를 버릴 곳이 없는 상황입니다. 화장실 없는 아파트라는 표현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저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임시 수조 저장 용량이 고리 원전 86%가 찼다는 거야. 그리고 한울 원전 82.5%. 우리 컴퓨터도요 파일이 너무 꽉 차 있으면은 이 버벅버벅 되잖아. 그거 비워주고 한번 싹 갈아야 되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방사능 폐기물이에요. 그 방사능 폐기물은 후쿠시마 오염수보다 수만 배 위험한 거야. 그러니까 사용 후 핵 연료가 기술적으로 굉장히 까다로운 물질인데 그 이유가 그러니까 사용 후 핵 연료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머릿속으로는 뭔가 연탄재 같은 느낌이잖아요. 다 불 꺼진 쓰고 나면 재 같은 느낌인데 사용 후 핵 연료는 그러니까 처음에 그 핵 분해를 중단시켰을 때 온도가 한 200도에서 150도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수조에다가 한 30년에서 50년 정도 식히면 평균 온도 발생하는 온도가 70도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70도 정도의 그 열이 수천 년 동안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학적으로 봤을 때 열 피로라는 게 엄청 무서운 거거든요. 지금 당장 우리가 느끼는 70도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70도라는 열이 100년, 200년, 500년, 1000년씩 계속 나온다고 생각해 봐요. 아무리 튼튼한 재료를 가지고 봉인을 한다 그래도 결국에는 그 재료들이 망가지게 돼 있는 거예요. 난방용으로 쓸 수 없나? 그러면은 저기 뭐 강남에다 갖다 두거나 대구에다 쓰면 되겠죠. 아, 그 위험한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재앙입니다. 재앙. 인류가 개발한 것 중에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박사가 평생을 자책감에 살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런 걸 내가 개발했다 이런 것처럼 그 위험한 거는 그 위험 요소를 차츰 줄여가면 되는데 핵은 원자력은 안전한 에너지라고 거짓 선동하고 싼 에너지라고 거짓 선동하는데 그 머릿속에 윤석열은 그것밖에 없다 보니 일본에 가서도 방사능 오염수 한국민들을 이해시켜 나가겠습니다 했다는 물론 일본 언론의 보도인데 일본 언론이나 일본 고위급 인사들이 바보나 이어서 가짜뉴스 생산한 건 아닐 거고요. 진짜로 윤석열 대가리 속에는 핵이 원자력이 안전하고 친환경 에너지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얼마나 제약이냐고요. 우리나라 뭐 있잖아. 신재생 에너지는 윤석열 머릿속에는 이번에 윤석열 정권 바꾸고 나서 문재인 정부 태양광 사업 비리 있었다고 막 선동했었잖아요. 그 태양광 사업 예산이 몇 조 단위인데 그중에 다 뒤져봤더니 한 2천억 정도가 지원이 좀 잘못 나간 게 있었나 봐. 그 전체를 다 비리로 만들면서 문재인 정부 때 태양광은 비리투성이었다 이렇게. 저도 지금 저 작지만 태양광을 지금 써보려고 태양광 관련한 전기를 키우고 있거든요. 그 뭐냐면 이게 기술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노력하는 거죠. 이거 뭐 하나 쓰려고 그러면 다 충전해 쓰는 게 이 전기가 어디서 나온 전기야. 원자력이거나 수력이거나 화력이거나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머리가 없는 자가 대통령이라는 게 참 안타깝다 생각이 들고 여기까지 일단 하시고요. 자, 원전 의제를 또 다루면서 수많은 탄핵 사유가 있지만 정말 하루빨리 탄핵시켜야 되는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예. 자, 선플라워님 감사합니다.
해바라기님 새날 너무 좋아요. 그냥 너무가 아니고 너무 좋아요 하셨는데 저도 해바라기님 너무 좋아요.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시고 이따가 새날은 9시에 정청래 양문석 두 분과 같이 올게요. 자, 세 분 고생하셨고 오늘 방송 가져주신 분 감사드리고 지금 그 안혜욱 후보님 이길 것 같습니다. 더 푸시하면 딱 2표 모자라. 빨리 전화하십시오. 자,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